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영원히 25이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두세 번을 얘기한 거야. 기한이 있잖아.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쁜 빌딩에 현혹되지 말라인데요. 이게 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유튜브나 아니면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련된 거, 건물에 관련된 거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보다 보면은 어떤 건물들은 정말 예뻐. 외벽부터 뭐 신경 써놓고 안에 구조도 이쁘고 뭐 안에 인테리어도 막 멋있게 해놓고 막 이런 건물을 보여준단 말이지. 그러면 나도 이쁘다고 생각을 해. 그런 건물은 또 이제 그 설계하신 분이 나와서 얘기하시고 이제 뭐 건물 짓는 분이 또 얘기하시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특별하고 좋다, 예쁘다, 신경 썼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도 좋아 보여. 근데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지. 입지? 입지를 빼고서 건물이 예쁘고 구조가 좋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건물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돈이 넉넉해서 충분해서 건물을 사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야, 내가 지금 뭐 30억 있는데 50억 있으면 다르겠지, 100억 있으면 다르겠지. 다르지 않고 다 똑같아요. 왜냐면 그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30억 있으면 50억 있으면 늘 그 위를 보지 넉넉한 그게 없어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하신다면 30억 가지고 지방 내려가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안 내려가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100억 있으면 뭐 서울 변방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500억 있으면 대로변 보고 싶을 거잖아요. 이래서 늘 높아요. 내 눈높이는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근데 내가 돈이 넉넉치 않으니까 위치가 좀 빠지더라도 건물을 예쁘게 지어놓으면 승산이 있겠지. 그치? 승산이 없어요.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 왜 올라가요? 건물의 가치가 높아져서? 건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공산품과 같은 거잖아요. 자동차 만들어 놓고 가격 올라가는 건 한정으로 몇 대 만들어 놓은 거 말고는 없잖아요. 야, 건물도 한정이잖아 하는데 비슷한 입지,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지은 그런 위치 정도가 많아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소한 위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 반해서 공급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데 공급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은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30년 지나면 뭐 0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땅의 가격이 올라가서 얘가 떨어지는 거를 상쇄해서 올라가줘야 우리가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쵸?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얘는 얘가 땅이고 얘가 건물이면 건물의 가치는 감가상각하지만 땅의 가치가 시세 상승해서 올라가서 상세해서 올라갔을 때 이 건물 가격이 높아진다. 그쵸? 뿐만 아니라 건물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월세 상승도 마찬가지겠죠. 건물 가격만 올라가고 월세가 그대로라면 점점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겠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모이고자 하는 지역에 물리다 보니까 임대료도 높아지고 임대 수요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여기가 뭐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뭐 운영하기 용이하거나 사업에 편리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가치가 올라가는데 앞서 말한 그거 다 뭐예요? 입지에 관련된 거예요. 많이 모이는 입지, 사업을 운영하기 좋은 입지, 다 입지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도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세에서 올라가서 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 있어서 땅의 가치의 비율이 높은 게 좋겠어요? 건물의 가치의 비율이 높은 게 좋겠어요? 땅. 그치, 당연하지. 얘 비율이 높아야 얘가 떨어지는 거를 상쇄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큰 거잖아.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10억으로 땅의 가치가 9억, 건물 가치 1억. 이게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입지 내에서예요. 지방에 가서 넓은 땅에다가 1억짜리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거지만 혹시 몰라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9억이고 1억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1억이고 얘가 9억이에요. 이거 이제 뭐 예술품의 영역이에요. 이걸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걸 그 값을 안 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건물의 가치보다 높은 것을 우리는 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건물을 잘 지어놨다. 건물 값을 많이 들였다. 얘 비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쵸? 얘는 뭐에 수렴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0에 수렴한다. 여자도 이렇게 돈 많이 들어서 성형한 아, 여자들 아, 아. 더 예쁘잖아요. 그치? 그 여자들 가치가 높아지고. 아,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네, 기한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미안하다고 두세 번을 얘기한 거야. 기한이 있잖아. 영원히 25이 아니잖아. 자, 건물 가치 0에 수렴하죠? 네, 똑같아요. 정확히 똑같아요. 네, 최고의 가치를 받았을 때는 네,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높은 곳을 건물 선택할 때 하듯이 뭐 그거 뭐 사람으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아주 뭐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하고 막 예뻐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선과 상관없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의 사업이라든지 사업도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기한이 있는 건 아니죠. 자산이라든지 이거는 자산 시간 지나면서 물론 다 써서 없앨 수 있죠. 근데 그대로 갖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쭉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간을 보게 되는 거고 누군가는 좀 시간과 상관없이 네, 이건 뭐 알아들을 분은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좋은 입지가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안 좋은 입지를 갔어요. 그러면은 좀 인테리어를 잘 하고 해서 누가 뭐 유튜브 촬영을 온다든지 뭐 맛있는 걸 찍으러 온다든지 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끔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메이크업 같은 거죠. 메이크업은 저녁에 지우죠. 네. 그럼 원상복귀 되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또 유행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그 가게가 그 인테리어나 구조에 맞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가게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다시 고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야 바꿀 수 있는 것 적게 들어도 바꿀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입지는 돈이 아주 많이 들어야 되겠죠? 바꾸려면 그렇죠? 구조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입지보단 구조가 덜 들어요. 그 다음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는 돈이 제일 적게 들죠. 그렇죠? 제일 중요도 순으로 보면 입지, 구조, 인테리어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보기에는 인테리어, 구조, 입지를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고 나서 이거에 현혹되면은요,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게 괜찮고 나머지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안 좋은데 나머지가 좋다. 그거는 엉뚱한 결과죠. 예를 들면 사람이 인성이 너무 안 좋은데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난 뭐 남자든 여자든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면 평생이 힘들어지겠죠? 그쵸? 인성이 좋은 상태에서 외모가 뛰어나다. 아주 금상첨화일 거예요. 네, 그쵸? 드물죠? 네. 드뭅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성도 좋고 능력도 좋으면서 외모까지 뛰어나다. 아주 드문 일이죠. 그쵸? 근데 드러나는 건 외모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걸 보고 나서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보고 나머지를 안 보면 고생한다. 그쵸? 인테리어랑 구조에 현혹돼서 뭔가를 선택했다? 그거는 고생문이에요. 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와서 여기 사업하면서 아니면 내가 여기 사업장에 들어가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득이 돼서 사업을 영위를 잘할 수 있잖아. 그 사업이 안 되면 이 건물 가치도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네요. 그렇게 되는 위치를 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볼 때는 예쁜 건물이다. 두 가지가 맞고 나서 예뻐야 돼요. 네, 앞에 게 안 맞고 특히나 입지가 안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쁘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 채널은 강남 빌딩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하나 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드리면 왜 강남 오셨습니까? 입지 때문에. 그쵸? 경기도 가거나 멀리 가면 좋은 건물 살 수 있잖아요. 멋있고 훨씬 더 크고 아주 끝내주는 건물, 대로에 나와 있는 건물 살 수 있는데 왜 강남에 왔어요? 강남 입지 좋으니까. 이 안에서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준, 난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그 기준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됐어. 예쁘면 돼. 구조가 좋으면 돼.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안에서도 또 차등이 생깁니다. 뭐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갔어요. 너무 기뻐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서울대 가서 꼴등을 해요. 그러면 그게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미 내 주위엔 다 서울대가 돼버렸는데
그 와중에서의 차등이라는 게 또 있을 거잖아요. 끝까지 내 기준을 고수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들어왔으니까 이쁘기만 하면 돼. 내지는 강남에 와서 괜찮은 입지를 찾다 보니까 적절한 걸 못 찾아서 외곽으로 나가서 예쁘니까 내가 입지에서 못 얻은 만족감을 예쁜 건물, 예쁜 구조 이거에서 충족시켜서 산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인성이나 이런 거를 내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고생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외모 때문에 만족하는 그게 있을 수 있지만 건물은 수익이 안 나오면 이 이쁜 거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무조건 첫 번째라는 거. 예쁜 건물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쁜 건물 인테리어 하시는 분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을 신경 썼다 어쩌다 얘기하잖아요. 왜 할까요? 자기가 한 거니까. 네, 자기가 한 거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에 훅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건물이 정말 구조 좋고 예쁜 건물인 거를 인증해 줄 수는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지만 그 건물이 입지가 좋은 걸 인증해 주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좋은 구조나 예쁜 인테리어를 해줄 수는 있지만 좋은 입지를 선택해 주진 못하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구조와 인테리어 그럼 오케이. 근데 자리가 어디야? 이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 외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에만 우리가 혹한다면 이거는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전부로 보지 말고 그걸 훨씬 더 깊게 보지 말고 입지를 첫 번째로 보고 나서 입지가 합격이 안 되면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소장님이랑 현장 돌아다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저희 현장 다니면서 건물은 예쁜데 공실인 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쁜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예쁜 것도 사람 개취라는 게 또 있고 어떤 업종을 겨냥해서 했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겉에서 예쁜데 안에가 구조가 또 이상한 경우도 많거든. 뭐 기둥의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아니면 층고라든지 아니면 안에 모양이라든지 겉에서 보기엔 멋진데 안에가 그 겉 모양을 위해서 희생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 소장님도 사실은 건물 지으실 때 되게 신경 많이 써서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입지는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입지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기하시는 분들을 빨리 소진하면 내가 수익이 극대화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저희는 뭐 임대를 책임져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잔금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나 위치를 선정할 수가 없지. 적어도 이게 확실해야지. 네. 그리고 하나 더 댓글 쓰신 게 있는데 이거 꼭 답변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경험이나 아니면 뭐 생각이 깊지 않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예전 영상인데 첫 신축 이건 모르면 호구 당합니다. 예. 어떤 분이 남이 본인만큼 열심히 할까 크크크 하셨어요. 자기 건물을 직접 지어야 열심히 하지. 다른 사람 그래 너가 지어준다고 해서 그 당사자보다 열심히 할까? 이 얘기예요. 자, 맞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맞긴 뭐가 맞아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저 운동을 뭐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거 구기 종목 못 하거든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돈 내기 해서 제가 직접 뛰면 저도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누가 조기 축구에서 상당히 잘한 사람이랑 붙었어요. 내지는 국대가 왔어요. 슬슬해도 저를 이기겠죠. 네. 제가 10번 뛸 때 2번만 뛰어도 여기가 골 넣을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결과를 보장합니까? 네, 실력이 보장합니다. 제가 대충 해도요. 처음 하는 분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네. 잘하는 게 중요하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문가랑 처음 한 초짜랑 그 비교를 열심히의 기준으로 합니까? 똑같이 전문가의 기준에서는 열심히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하는 사람과 전문가와 열심히 해봤자 삽질 열심히 하겠죠.
엉뚱한 짓 열심히 하겠죠. 고생을 진창할 거예요. 네, 이거 수십 번 넘게 해봤어요. 제가 슬렁슬렁 해봐도 이거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들으면 맞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같은 수준의 상대에게 통용되는 얘기지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람과의 비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텍스트로는 다 진짜 맞는 말인데 한 번 더 그걸 깊게 생각하면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쓰신 분도 있는데 뭐 할 수만 있다면 직영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다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게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해서 고생한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뇌피셜로 얘기를 하고 뇌피셜로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 부딪히면요, 안 맞는 말들이 태반이에요. 네. 공부와 현실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해드린 얘기는 우리가 외적으로 예쁘고 그리고 인테리어가 예쁘고 이런 건물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입지가 빠진 상태에서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입지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있다? 금상첨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몰랐거든? 사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니까 말이야.